안녕하세요. 개념파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막 놀아요.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서 수학을 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잘하고 싶어 하는데 워낙 개념이 딸려서 수학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중학기권 학생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중학교 때 수학을 참 잘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보고 점수가 확 떨어져서 코가 빠뜨리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그 중상위권이라고 할지라도 빠뜨리는 개념들을 참 많이 봐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했는데 수학도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문제에 대한 해석, 개념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빠뜨리는 걸 보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물어보면은 얼버무리는 친구들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가서 음, 갑자기 수학 점수가 추락합니다. 쭉 떨어져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 하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알아야 되고, 알았기만 하지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개념들을 앞으로 계속 쭉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빈틈없이 꼬박꼬박 다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오늘은 1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탄으로 당식의 필수 용어와 개념인데 가능하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기억되어야 되지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세 개의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항식, 다항식 이 세 개부터요. 여기서는 이제 항만 제대로 좀 알아줘도 됩니다. 항이란 수 또는 문자에 꼭 알아야 되나? 문자에 수하고 문자의 곱 숫자와 문자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항이라 그럽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요? 항. 다시 설명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EX 4분의 3i A 곱하기 B는 AB, A의 세제곱, XY 세제곱 등은 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X분의 3, 2i분의 1은 문자가 나눗셈으로 이루어지죠. 문자의 나눗셈으로. 근데 항의 정의가 뭐였어요? 곱으로만 이야기해서 나눗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을 x로 나눴죠. 2를 2y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분모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누어지면 항이 아닙니다. 물론 4분의 3i 그렇죠? 4분의 3i, 4분의 3i 4로 나눴으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숫자로 나눴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4분의 3 한 개 통째로 숫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단항식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지지 말 속에 들어있죠. 단 한 개란 뜻이에요.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하나의 항으로만 2분의 2x 4분의 3i ab a의 세제곱 xy 세제곱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단항식이다. 자, 그럼 다항식은 뭐냐면 마늘 따자죠. 마늘 따자. 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이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이상의 항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 합으로. 자,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차로는요. 전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는 부호로 간주합니다. 부호로 간주하기 때문에 얘를 합으로만 설명됩니까? 예,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마이너스를 부호로 간주해 버리면 이렇게 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은 하나 이상의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라는 것과 두 개 이상이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EX 단항식이자 다항식 그렇죠? 얘는 항이 하나, 둘, 세 개
항을 이야기할 때는 마이너스는 부호를 맞춥니다. 항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다 뭐다? 각각 항 3개로 이루어진 거죠. 자, ay 플러스 bx 플러스 2에도 항이 몇 개? 3개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해되셨죠?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계수, 계수 또는 차수 그럽니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수인데 마이너스 2ax 세제곱 x의 계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니까 마이너스 2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b, c의 계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1입니다. 왜요? 3개 다 문자입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뭐뭐대 대한, 뭐뭐대 대하여, 대하여 나오면 대하여의 단어는 그 기준 앞에 나와 있는 문자들만 문자로 취급하고요. 나머지는 숫자로 취급합니다. 다시 문자 또는 변수로 취급하고요. 변수로 취급하고 또는 미지수로 취급하고요. 나머지는 숫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얘 몇 차일까요? 물어보면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가 몇 개 곱해졌니? a가 3개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몇 개 곱해져 있는가요? x 있죠? 그 다음에 y는 2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 문자가 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6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몇 차일까요? 이제 이럴 때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다시 문자 차수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얘 몇 차니? 그러면 원래는 3차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한테 물어보면 본능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2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가 무슨 취급했어요? 숫자 취급했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라고? 3차 식인 겁니다. 그런데 x에 대하여 그러면 몇 차니? 그러면 x에 대하여 몇 차니? 그러면 x만 문자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2a의 x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x 몇라고요? x는 한 번 곱해졌죠. 1차. 그 다음에 y에 대한 몇 차니? y가 몇 번 곱해졌어요? 2번 곱해졌어요. y에 대해서는 2차. a에 대해서 몇 차니? a가 3번 곱해졌으니까 3차 이렇게 말합니다. 차수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문자가 지정되면 그 특정한 문자만 가지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또는 동류항 그러는데 상수항은 다항식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수항 그럽니다. 상수항. 숫자로 마이너스 5, 4분의 3, 0.5 문자가 하나도 없는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한다고요? 상수항.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 동류항이 있는데 이게 같을 동자에 같을 유자입니다. 같은 종류의 항입니다. 그러면 항들을 비교하는데 항과 항 사이에서 두 개의 항 중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이 왜 중요하냐? 동류항끼리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동류항끼리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문자를 제외하고 개수만 더하고 개수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문자 여기도 x제곱 같죠? 그 다음에 차수도 같죠? 그러면 둘이는 동량입니다. 자, a제곱과 5a제곱 a제곱 a라는 문자 같아요? 차수 같아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뭐다? 동량이다. x제곱 x 두 번 곱해졌으니까 차수가 2죠. 근데 x에는 한 번 곱해졌죠? 마이너스 x는 그러니까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달라서 동류항이 아님. 얘들끼리는 절대적으로 뭐가 안 된다? 덧셈 뺄셈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x제곱
곱해진 개수인 차수는 같으나 x하고 y라는 문자가 달라서 동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당식의 차수와 시계차수예요. 쉽게 말하면 시계차수 줄여서 시계차수라 그러는데 이게 시계차수를 자꾸 물어봐요. 시계차수와 뭐뭐에 대한 이게 이제 같이 물려 있거든요. 항상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차수를 이야기해라. 이건 몇 차식이니? 물어보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죠? 자, 이처럼 문자가 앞에 진짜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게 뭐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정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x가 몇 번 곱해졌어요? 한 번 곱해졌죠. 그러죠? 그래서 몇 차식? x에 대한 1차식 뭐라고요?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렇죠? 자, 이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 x에 대한 몇 차식이세요? 1차예요. 여기 상수항이니까 0차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이 식 전체에서 최고차수는 몇 차? 2차다. 그러니까 얘는 몇 차식? 2차식 그렇습니다. 자, 이게 몇 차예요? a에 대한 3차식이네요. a에 대한 1차네요. 그럼 최고차수는 몇 차예요? 3차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a에 대한 3차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계차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읽을 때 어떤 특정 문자를 지정합니다. x에 대한 또는 x에 관한 이렇게. 그러면 x만 뭐라고요? 변수 또는 문자 취급하고요. 나머지 문자들은 숫자 취급합니다. 자, 이처럼 숫자 취급하는 A, B, C 같이 진짜 숫자가 아닌 문자로 숫자 취급하는 것들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개수이고 그런 개수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해지지 않는 개수에서 미정개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항등식 설명할 때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그걸 정하는 방법 굉장히 시험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보면 x에 대한 x로 지정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아니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얘는 2차 식이죠. 잘못 썼습니다. 2차 식이고요. a에 대해서는 몇 차 식인가요? 1차 식이죠. 방정식 이퀄 0이 됐을 때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자 지정하지 않고 이건 몇 차식이니? 그러면 a도 뭐요? 숫자 문자 취급한다면 이게 몇 차식인가요? 3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정확히 좀 알아두게요. 어떤 문자가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으면 문자로 취급하면 a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3차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b 곱하기 x니까 2차가 되고요. 그런데 이처럼 앞에 어떤 특정 문자를 뭐뭐에 대한을 지정하면 걔만 무슨 취급한다? 문자 취급한다 또는 변수 취급한다 미지수 취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문자들은요 다 숫자 취급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항등식에서 당하는 애들 참 많이 봐요. 개념이요.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면 수능에서도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 지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거는 a에 관한 방정식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x에 관해서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a에 관해서는 1차 방정식. 그럼 b에 관해서는 b에 대해서도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문자가 지정하지 않는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다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 그랬다고요? 그 밑에 문장 먼저 볼게요. x에 대한 이렇게 차수를 지정했습니다. 자, 지정하지 않은 것과 지정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미정계수로 주어졌고요. x에 관해서 이건 몇 차 방정식이냐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일 때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최고 차수의 개수가 미정개수이면 그 개수가 0이 되는지 0이 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가 0일 때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으로 풀고요. 만약에 a가 0이면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방정식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두 개로 나눠 쪼개줘서 풀어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차수의 개수가 숫자 가지고 문자로 주어질 때는 걔가 0이 될지 아니 될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으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차수까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x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뭐다? 미정개수다. 숫자다. 근데 2차까지 지정이 되면 얘는 뭐다? a가 0이 아님이 a가 0이어버리면 이거 2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최고차의 개수가 미정개수면 앞에 이런 문장이 있는지 또는 뒤에 가서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는데 이퀄 0이라고 주고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단 a, b, c는 상수 그리고 a가 0이 아니다 라는 단어가 붙어요. 단어가 붙으면 얘는 뭐다? 이 2차 방정식입니다. 똑같이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 이 둘 중에 하나로 줍니다. 고등학교 첫 단원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둡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 방법은 내림차순과 올림차순 이 두 개로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순수 한글이기 때문에 내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내림차순 차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올림차순 차수를 올려서 해라. 올려서 순서대로 해라. 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한 문자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다항식 2x제곱 3xy 마이너스 y제곱 이 식을요. x에 대한 특정한 문자 지정됐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사실상 거의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자, x에 관해서는 최고차수가 2차죠. 그러죠? 2차부터 차례대로 내려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어떤 특정 문자가 지정되면 걔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 무슨 취급한다? 숫자 취급한다. 그래서 2x제곱입니다. 그 다음 x를 가진 항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3xy, x 여기가 두 개 있죠. 그죠? 3xy. 그럼 얘들은 x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 x만 문자니까 이 두 친구는 동묘항이 됩니다. 그래서 x로 묶어내고요. 계수끼리 3i 플러스 1로 지정합니다. 이해되셨죠? 3i 플러스 1은 계수입니다. x에 대한 계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x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무슨 취급한다? 상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 않을 때는 항이 6개입니다. 항이 몇 개라고요? 6개예요. 그런데 x에 대하여 식을 정리하면 항이 몇 개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망설여요. 망설여서 5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항이 1개, 2개. 이 통째가 뭐예요? 상수항인 거예요.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상수항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올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
이제 y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낼 것 이럴 때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쪽으로 순서를 나타내 보세요. 그러겠다고요. 자, 그러면 y에 대하여 올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러면 무엇부터 써야 됩니까? 상수항부터 찾아야 됩니다. 상수항 y의 1차, y의 2차 이 순서 써야 되죠. 자, 근데 이제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부터 써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1부터 쓸 필요 없이요. 나머지는 상수죠. 그죠? 2x제곱 상수고 y를 포함하지 않는 x도 상수고 플러스 1도 상수예요. 그걸 쓸 때는 내림차순은 오글려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쓰고 싶으면 1부터 쓰세요. 1x, 2x제곱부터 출발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먼저 상수항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1차 찾아야 되죠. y가 얘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0y가 포함되어 있죠. 걔들은 동류항이라 그랬죠. 그럼 기수만 가져와서 3x 마이너스 10의 y 그 다음에 y에 관한 2차 y제곱 이렇게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당시의 정리를 이제 정리해 놓은 의미를 좀 점검해 보자 합니다. 자, 아직 정리되지 않는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에 대해서 상수항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는 상수항은 1입니다.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예요. 몇 차식인가요? 그러면 x, y 2차식입니다. 여기서는 정리가 안 되면 어떤 특정한 문자에서 차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단지 2차식입니다. x, y에 대한 2차식 두 개 문자 다 설명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x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x에 대한 개수는 얼마인가요? 정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런데 정리를 해야 돼요. 왜요? x라고 하는 특정 문자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반드시 x를 포함한 모두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y 플러스 1의 x니까 x의 개수는 뭐라고요? 3y 플러스 1입니다. 이처럼 특정 문자가 지정되면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질문을 던지면요. 상수항은 뭘까요? x를 포함하지 모두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이라고 써야지 1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몇 차식인가요?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이죠. x만 문자로 가져했으니까 몇 차식? 2차식입니다. x의 개수는요. 3y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써야 되고요. 항의 개수는 뭔가요? 상수항 모두를 한 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만큼 정리를 했을 때 정리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대충 했다가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가끔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돼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하겠지만 항등식의 성질에서 자꾸 물어봅니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다항식을 정리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곧 배우겠지만 숫자나 문자의 개수가 많고요. 항의 개수가 많은 식의 인수분해에 대하여 사용된다. 앞에 식에서요. 원래 항이 6개였는데 항이 3개로 변하죠. 2차식으로 변하니까 나머지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 항 3개짜리로만 하잖아요. 그죠? 뒤에 가서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지만 조금만 알아두고 합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내림차트를 정리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겠는데요. 영상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고등학교 내용 잠깐 포함시켜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한다는 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개념 때문에 금방도 공부 잘한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마지막에 그 내림차트 정리해서 그 의미를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꼼꼼하게 정리 잘 하시고요. 용어의 정의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왜 꼭 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의 설명을 용어를 모를 때 굉장히 이해하는데 문제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외워두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1 수학 개념을 그냥 쉬울 거다고 하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 차례차례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상위권 친구는 잠깐 봐주시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꼼꼼히 따라와 주기만 하면 아마 고1 수학 잡는데 개념 잡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에 대한 자세한 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누르면 안 되구나. 한번 꾹 누르셔야 구독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